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지원 2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단원 느낌을 살려 말해요 라는 단원을 이어서 공부할 건데요. 우리가 왜 느낌을 살려서 말해요 라는 단원에 이렇게 긴 글을 읽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한번 국어책 98쪽을 펴봅시다. 그리고 단어 정리장도 꺼내주세요. 단어 정리장이랑 국어책 펴주세요. 국어책 98쪽을 보면 98쪽이랑 99쪽은 이렇게 긴 글이 있고요. 100쪽과 101쪽을 보면 동생에게 말할 때, 친구에게 말할 때,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이렇게 무언가 내가 읽은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표도 있네요. 이 단원이 느낌을 살려 말해요 라는 단원이잖아요. 느낌을 살려 말해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듣고 본 내용, 내가 직접 읽은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적절한 표정이나 몸짓이나 말투나 내용으로 느낌을 잘 살려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긴 글도 읽어보고 또 동생, 친구, 선생님 등등에게 전달하는 활동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을 잘 전달하려면 우리 스스로 글의 내용이 어떤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글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의 뜻을 공부하고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까지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뒤에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합시다. 먼저 여러분은 여기 교과서를 잠깐 멈춰놓고 처음 본 단어, 잘 모르는 단어, 새로 알게 된 단어들의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이렇게. 그럼 영상을 멈춰놓고 98쪽과 99쪽에 여러분이 새로 알게 된 단어나 잘 모르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어떤가요? 동그라미를 쳐봤나요? 선생님이 궁금한 단어 동그라미 친 것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선생님은 채집, 인류, 원시시대, 그리고 괭이, 쟁기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고요. 물물교환에도 동그라미를 쳤어요. 다음 쪽에는 제3의 또 장신구, 밑에는 유목민, 보조 이 정도로 궁금한 단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단어의 뜻을 찾을 때 직접 그 책으로 된 국어 사전을 펴기도 하고요.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단어를 쳐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단어를 선생님이 준 단어 정리장에 적어보세요. 단어 정리장을 펴보면 표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왼쪽 작은 칸에 새롭게 알게 된 단어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빈 칸에는 이 왼쪽 단어의 뜻을 적도록 하였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불러주거나 여러분이 직접 찾은 단어의 뜻을 여기 적는데 모든 내용을 그대로 다 적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이해한 내용, 중요한 내용을 여기다 정리하면 되고요. 글로 다 적는 게 어려운 친구는 새로 알게 된 단어를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써보는 걸로 단어 정리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찾거나 알게 된 단어의 설명을 다 써도 되지만 다 쓰지 않고 중요한 단어만 써도 되고 새롭게 알게 된 단어를 반복해서 두세 번 정도 써와도 됩니다. 98쪽과 99쪽에서 알게 된 단어 정리를 잘 해오세요. 그럼 단어의 뜻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채집. 채집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단어의 뜻을 모를 때는 그 단어가 쓰인 문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짐승을 사냥해서 먹거나 나무 열매와 식물을 채집.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짐승을 직접 사냥하나요? 아니죠. 누군가가 안전한 방법으로 구한 짐승을 먹기 좋게 가공을 해서 그걸 여러분이 재료로 써서 음식을 해 먹잖아요. 이건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한다는 건 요즘 시대가 아니에요.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냥하고 채집을 했는데 이 채집이라는 것은 직접 찾아다니면서 얻거나 캐서 모으는 것이에요. 직접 찾아다니면서 캐거나 얻어서 모으는 일입니다. 직접 찾아다니는 게 중요한 뜻이에요. 여러분이 식량을 마트에서 사거나 아니면은 직접 길러서 먹는 거 말고 어디 열매가 얼렸나, 어디 꽃이 있나, 먹을 수 있는 나물이 있나 직접 산으로 들러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가져오는 걸 채집이라고 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마트나 가게 같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날 것의 재료들을 먹기 좋게 가공을 하지도 않았고요. 여러분이 직접 자연에서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구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겠죠?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직접 먹을 것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녔답니다. 자, 채집이라는 단어 알아봤는데 단어 정리장에 채집 쓰고 여러분이 이해한 뜻을 적어요. 또는 선생님이 말이 빨랐다면 직접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단어 뜻을 적어도 됩니다. 또 다 적기 어려운 친구는 반복해서 채집 이렇게 2번, 3번 단어를 적어 오세요. 단어를 적는 것만으로도 맞춤법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럼 다음 단어의 뜻 한번 알아볼게요. 원시시대. 자, 원시시대라는 건 어떤 시대죠? 우리는 아마 조선시대, 고려시대라는 옛날 시대의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신라, 고려, 조선 등등등등. 이 원시시대라는 건 어느 정도로 옛날이냐면요. 사람이 처음 등장해서 살게 됐던 그 까마득한 옛날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사람이 되었다고 배웠나요? 원래는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같은 그런 동물이었는데 점점 허리가 펴지고 지능이 발달하면서 지금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 되었죠. 이렇게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이 처음 사람이 된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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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를 완전 옛날에 처음 사람이 살았던 이 시대를 원시시대라고 합니다. 엄청 옛날이니까 이때는 당연히 돈도 없었고 뭐 그릇이나 포크, 수저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았어요. 한글 당연히 없었고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글자, 뭐 연필, 종이 아무것도 없었고 당연히 옷도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옛날에는요. 여기 글을 읽어보면 인류는 그런 생활을 무려 수만 년이나 해왔다고 하죠. 수만. 여러분 지금 수학 시간에 큰 수 배우죠. 만이 얼마큼 커요? 1, 10, 100, 1000, 만인데 수만이니까 3만일 수도 있고 4만일 수도 있고 10만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2021년에 사는데 우리 1000이 10개여야 만이 되잖아요. 2020년 지금까지 2021년 곱하기 10배가 넘는 시간 동안 인류는 당연히 가스나 전기도 없고 익힌 음식도 없고 직접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먹을 것을 구해서 살았답니다. 당연히 그때는 돈 같은 게 필요 없었어요. 왜? 직접 사냥하거나 채집해서 먹으면 됐으니까요.
그 정도로 사람이 처음 등장해서 살았던 시대를 원시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인류. 자, 뭘까요? 인류는 인간을 말해요. 인간인데 인간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그때 살았던 인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동물에서 진화해서 동물과는 완전 다른 존재가 된 인간을 우리는 인류라고 해요. 인류가 뭐야? 인간들인데 나, 너, 우리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전체 인간을 말할 때 인류라는 말을 씁니다. 주로 과학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쓰게 된 단어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괭이나 쟁기, 괭이랑 쟁기 같은 농기구를 봅시다. 자, 괭이나 쟁기 같은 농기구라고 했는데 농기구라는 건 농사 지을 때 쓰는 기구죠. 괭이나 쟁기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직접 검색을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검색창을 직접 쳐봐도 돼요. 선생님도 검색을 해볼게요. 괭이, 괭이. 이렇게 생겼다는데. 자, 괭이는 땅을 파거나 흙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 땅을 파거나 흙을 고르는 데 쓴대요. 그리고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쇠 부분에 한쪽에는 널쩍한 날이 있고 다른 쪽에는 구멍이 있다고요. 괭이 사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나요? 괭이 이렇게 생겼다네요. 땅을 파거나 흙을 고르는데 사용했다고 하네요. 자, 괭이 사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또 검색할 거 또 있죠? 괭이 말고 아까 쟁기. 쟁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쟁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쟁기는 언제 쓰냐면 논밭을 가는 데 사용한대요. 땅을 가는 거예요. 자, 땅을 왜 가냐면 땅에 흙이 골고루 섞이면서 영양분이 잘 섞이라고 땅을 일부러 갈아주는데요. 쟁기는 이렇게 이건 요즘 쟁기고 더 옛날 쟁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이게 쟁기예요. 이건 요즘 쟁기고 이렇게 쟁기. 땅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보면 여기 이렇게 갈고리가 있고 무거워요. 옛날에는 여기 이것을 소가 끌도록 했고요. 요새는 기계가 나와서 이 쟁기로 땅을 골고루 갈아줍니다. 땅을 갈면 땅에 흙들이 서로 뒤섞이면서 영양분이 많은 곳과 없는 곳이 서로 섞이면서 골고루 영양분이 퍼지겠죠? 자, 이것을 쟁기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면 괭이는 땅을 파거나 흙을 고르는 도구였고 쟁기는 땅을 가는 데 주로 쓰는 농사 기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괭이랑 쟁기를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봤던 게 물물교환이었죠? 물물교환. 물물교환이 어떤 단어일까요? 참 한번 들여다봅시다. 물물교환. 물물교환은요. 물건이랑 물건끼리 서로 바꾸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나는 장난감이 있고 친구는 간식이 있을 때 내가 장난감 빌려줄게 또는 장난감 하나 줄 테니까 그 간식 줘. 그래? 알겠어. 나는 간식 줄 테니까 넌 장난감 줘. 이렇게 물건이랑 물건끼리 서로 바꿔서 쓰는 걸 물물교환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때 원시시대에는 장난감 같은 게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겠죠.
예를 들어 뭐 열매 중에 사과랑 뭐 물고기 이런 식으로 바꿨을까요? 옛날에 이렇게 크고 탐스러운 사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열매랑 열매 몇 개랑 뭐 생선 한 마리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필요한 물건이랑 물건끼리 바꾸는 걸 물물교환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에 물물교환 말고도 잉여생산이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요. 잉여생산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글을 읽은 뒤에야 알 수 있는 좀 더 어려운 단어예요. 지금은 99쪽으로 넘어가서 단어 공부를 계속 해봅시다. 여기 보면 순조롭다는 말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순조롭다는 거는 쉽다, 쉽게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순조롭다. 그런데 순조롭지 않았다는 거는 쉽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자, 순조롭다라는 단어도 한번 봤습니다. 그럼 그 밑에 제3회라는 거는 이 숫자 3 맞아요. 제3회라는 거는 새로운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것. 원래는 더 복잡한 뜻이 있지만 여러분은 이 제3의라는 단어를 새로운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그 뒤에 우리가 봤던 장신구라는 단어 있죠. 자, 장신구는 뭐게요? 장식품, 장신구인데 주로 몸에 다는 것을 말합니다. 목걸이도 있을 거고, 뭐 팔찌도 있을 거고, 뭐 반지도 있을 거고, 허리띠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장식, 주로 우리가 몸을 꾸미는 데 쓰는 장식을 말합니다. 또 밑에 있는 단어, 유목민. 자, 유목민의 뜻은 교과서 밑에 있습니다. 유목민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나와 있네요. 볼까요? 가축을 기르면서 물과 풀을 따라 옮겨 다니며 사는 민족, 유목민. 여러분은 집 하나를 두고 집에서 사나요? 아니면 여기저기 매일 옮겨 다니나요? 여러분은 그냥 집이 있고 거기에 살죠. 유목민은요, 정해진 집이 없고 집이 있긴 있는데 이게 이동식 집이에요. 이 집을 텐트처럼 접었다가 폈다가 하면서 물과 풀이 있는 땅을 찾아서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며칠 지내고 또 거기 있는 물과 풀이 다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물과 풀을 찾아서 거기서 지내고요. 근데 물은 알겠는데 왜 풀이 있냐고요? 이 풀은 자기 짐을 옮겨주는 가축에게 먹일 풀이에요. 예를 들어 유목민은 어디서 봤을까요? 뭐 소나 말이나 낙타나 등등등 가축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고 옮겨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가축들도 풀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축을 끌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사람들은 물을 마시고 가축에게는 짐승에게는 물도 주고 새로운 풀도 먹이고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민족들이 있어요.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한 곳에 집을 두고 살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들을 유목민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새로운 단어, 보조. 보조가 뭐냐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 보조라는 것은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인 친구들이 글씨를 쓸 때 오른손을 주로 연필을 잡고 글을 쓰지만 그동안 왼손은 놀지 않고 종이를 이렇게 잘 잡고 있죠. 글자가 예쁘게 써지도록. 이때 왼손이 오른손을 보조한다고 해요. 보조. 보조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보태어 도와준다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보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조란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알아보았어요. 단어 정리장에 정리를 해보았다면 혹은 여러 번 단어를 써봤다면 본격적으로 글을 읽어봅시다. 먼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데요. 문단마다 V 표시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문단 나누는 방법 여러 번 알려줬죠. 여기 이렇게 글 앞에 빈칸이 있는 걸 문단 표시를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여기도 직접 찾아보세요. 99쪽은.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은 새로운 문단이라는 뜻이에요. 즉, 새로운 문단은 내용이 바뀝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V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단 표시를 하고 영상을 멈춰놓고 98쪽, 99쪽을 직접 읽어봅시다. 영상 멈추고 글을 읽고 돌아와 주세요. 자, 어때요? 글을 읽어보았나요? 여러분이 글을 열심히 읽었다고 선생님은 믿고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가 나오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의 조상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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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님,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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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옛날 처음 사람이 살던 시절에는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그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뭘해서 먹고 살았대요? 사냥해서 먹거나 채집을 해서 그냥 자연에 있는 대로 그냥 있는 거 먹고 동굴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당연히 여러분처럼 학교도 오지 않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 일도 없었겠죠.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여러분 혹시 부럽나요? 편할 것 같나요? 아니에요. 옛날은 옛날대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짐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줄 튼튼한 집도 없고요. 당연히 경찰이나 소방관님이나 병원도 없어요. 정말 타고나길 건강하게 타고난 사람들만 거칠게 사냥을 해서 매일매일 먹을 것을 직접 구하러 다녀야 했답니다. 물도 정수기 같은 것도 없고 물을 끓일 수 있는 도구도 없어서 그냥 강물이나 바닷물을 마셨고요. 그렇게 살던 시대에는 당연히 돈 같은 게 필요가 없었대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왔냐면 농사를 짓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농사가 뭔지 알죠? 여러분이 먹는 쌀, 쌀밥, 콩, 조, 보리 등등등 곡식이랑 여러분이 가끔 먹는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농사를 짓진 않지만 전국 어디에나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농사 짓는 걸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먹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농사를 짓긴 지었는데 이 농사를 지어서 물건을 팔아야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살 정도로 조금만 농사를 지었어요. 자, 처음에는 농사조차 짓지 않았고 자연에 있는 걸 그냥 따먹고 캐먹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곡식이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남은 생산물을 잉여 생산이라고 한대요. 뭐라고요? 잉여 생산. 인류는 남는 곡식을 어떻게 처리할까 조금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아주 옛날에는 남는 곡식이란 게 없었어요. 그냥 자연에 있는 걸 그대로 먹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점점 농사를 잘 짓게 되면서 또 많이 짓게 되면서 내가 먹고 남는 아까운 곡식들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예를 들어 쌀이 많이 남았을 거고요. 고구마를 캐는 사람은 고구마가 많이 남았을 거고, 물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고 자기가 먹고 남는 게 생겼겠죠. 이렇게 잉여 생산, 물건이 남게 돼서 남는 물건을 바꾸기 시작했어. 이거를 물물교환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물물교환이 뭔지 배웠는데 물건과 물건끼리 서로 바꾸는 거죠.
물물교환. 물물교환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 내가 쌀 이만큼 줄 테니까 너도 고구마 줘. 내가 물고기 이만큼 줄 테니까 너는 고구마 이만큼 줘. 이렇게 물건끼리 서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때는 당연히 아직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물건끼리 바꾼 시대였죠. 하지만 물물교환이 쉬웠다고 했나요? 쉽지 않았다고 했나요? 쉽지 않았어요. 왜요? 99쪽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어부야, 고등어 한 마리랑 쌀 한 봉지랑 바꾸자. 뭐야, 2봉지는 줘야지. 왜 지금 물물교환이 잘 안 되죠? 고등어 한 마리랑 쌀 한 봉지랑 바꾸려면 어느 정도 양끼리 바꾸어야 적당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이 같지 않으니까. 고등어가 쌀 얼만큼이랑 같은 가치가 있을까? 고등어 몇 마리당 쌀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바꾸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물건끼리 직접 바꾸니까 불편하구나. 대체 쌀이랑 고등어 또는 고기랑 고구마랑 어느 정도끼리 얼만큼 바꿔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 불편해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뭘 만들어냈냐면 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지금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쁜 지폐랑 동전이 아니었고 어떤 돈이 만들어졌대요? 중국인들이 사용한 조개 껍데기예요. 그런데 이 조개가 바다에 널려있는 그 조개가 아니라 더운 데서만 나는 자한패라는 귀한 조개였대요. 이렇게 생긴 귀한 조개였는데 이 조개를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자, 고등어 한 마리는 조개 2개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정해 놓는 거예요. 자, 돼지고기 하나에는 조개 5개를 받겠습니다. 쌀 한 그릇에는 조개 1개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정해놔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생선도 사 먹고 고기도 사 먹고 했겠죠. 돈이 없는 사람은 꼭 필요한 것만 사 먹었겠죠. 이렇게 돈을 쓰긴 썼지만 지금과 같은 동전 지폐가 아니라 조개를 돈으로 사용했대요. 자, 옛날 지금과 같은 돈의 재료가 없었을 때 어떤 돈을 썼는지도 나왔는데요.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카카오는 이렇게 콩처럼 생긴 작은 열매거든요. 초콜릿의 원료가 돼요. 이걸 카카오 콩을 볶아서 기름을 내면 이제 초콜릿이 되는데 이 카카오가 많이 나는 데서는 카카오 열매를 돈으로 썼대요. 그래서 뭐 고기 하나에 카카오 열매 10개, 뭐 쌀 한 그릇에 카카오 열매 5개 이런 식으로 돈 대신 카카오 열매를 썼다고 합니다. 또 소금이 풍부했던 나라는 소금을 돈처럼 썼고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곡식이나 옷감을 썼고 가축, 즉 집에서 기르는 동물, 소, 말, 양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재산이었던 유목민은 동물을 돈으로 쳐서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요즘 쓰는 100원, 500원 또는 뭐 1000원, 5000원 이런 돈과 동전, 지폐와 동전이 아니라 물건을 돈으로 쓰는 것을 물품화폐라고 한대요. 뭐라고요? 물품화폐. 자, 물품화폐라는 것은 동전과 지폐가 아니라 조개 껍데기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하는 옷감이라든지 하는 이런 물건을 돈처럼 사용하는 걸 물품화폐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물품화폐를 쓰던 때에도 여전히 물물교환을 많이 했대요. 물품화폐는 물물교환의 보조수단이라는 것은 주로 물물교환을 많이 했지만 조금씩 필요할 때만 물품화폐를 쓰기도 했다 이런 뜻이네요. 여러분 이해가 가나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잘 기억이 안 나면 98쪽부터 다시 한번 읽는 것을 추천할게요. 선생님이랑 정리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먼 옛날에는 돈 같은 게 아예 없었고 자연에서 사냥하고 채집을 해서 먹을 것을 구했고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농사를 해서 나에게 필요한 곡식을 얻었고요. 시간이 더 지나니까 잉여 생산물이 나왔어요. 잉여 생산은 남는 것. 내가 먹고 살 거 외에도 물건이 더 많이 남아서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물물 교환을 했다고요. 고기, 쌀 등등을 물건끼리 직접 바꾸고 이렇게 물물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물물 교환이 너무 불편해서, 왜냐하면 고기가 얼마인지 쌀이 얼마인지 정해지지가 않아서 서로 너무 불편해서 돈이 등장을 했는데, 지금처럼 100원과 같은 동전이나 1000원과 같은 지폐 형태의 돈이 아니라 조개 껍데기라든지 옷감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열매라든지 하는 진짜 지금 쓰는 돈이 아닌 물건들, 물품들을 돈처럼 사용하는 물품 화폐가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지금과 같은 동전과 지폐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잘 기억하였다면 다음 시간엔 이어서 이 지난 시간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